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드디어 오늘이 이제 1월 16일이거든요. 1월 16일 아침 6시 반이 조금 넘었는데 어제 아침 10시 33분에 내란 우두머리 멧돼지가 드디어 포획됐습니다. 오호호호호. 아유. 그리고 요즘 이거 태클 달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제법 있던데 어차피 그 사람들 앞부분 조금 보고 안 보겠죠. 아마도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발췌한 기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공식 입장이에요. 어제 멧돼지 포획에 대해서. 자, 우리는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대한민국과 국민이 헌법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에 감사드린다. 이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윤석열 체포에 대한. 그러니까 일단 그 성조기 노인네들은 성조기 말고 다른 거 드세요. 이스라엘리도 이상하니까 다른 거 드세요. 차라리 우길승천기를 들어. 우길승천기를. 김태호가 되게 좋아할 거야 그거. 하여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고 법치주의 따위는 개나 줘버린 죄송합니다. 내란 우두머리가 생각보다 순순히 체포가 됐습니다. 웃긴 꼴이 좀 보일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는데 서울구치소에 지금 선배가 두 분 계시죠.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거기 선배님으로 계십니다. 근데 박주민 의원님이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아마 동선 관리를 할 거기 때문에 마주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마주쳤으면 좋겠는데 조금 있다가 나갈 사람들 하고 뭐 늙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썩을 사람하고 뭐 마주치면 이쁘장한 꼴 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사형수는 교도소 안에서 따로 관리를 하는 것 같던데 잘 모르겠어요. 여튼 그리고 갑자기 이름 기억이 신장식 의원이 말씀하시던데 조국 대표님이 추위를 엄청 많이 타시는데 서울구치소를 춥답니다. 멧돼지는 추위를 타는지 안 타는지 잘 모르겠네요. 뭐 살이 많아가지고 춥겠나. 조국 대표님 마르셨으니까 그렇고. 여튼 그렇습니다. 해서 어제는 다들 몇 시간 못 잔 피곤한 몸이지만 아주 높은 텐션으로 즐겁게 다들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도 내란 우두머리가 체포됐으니까 어제 하루 종일 뉴스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내란 우두머리 체포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걸 라이브로 보고 싶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아니 작전은 그게 아니었는데 서면에 있는 친구네 가게에서 놀다가 가게가 집 앞이니까 가게 잠깐 들려서 간단하게 한 잔 더 하고 혼자서 한 잔 더 하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친한 동생이 같이 마시자고 연락해서 동생이 왔어요. 그리고 단골까지는 아니고 요 근처 다른 가게 일하던 가끔 우리 가게 오던 직원이 있었는데 어제 엄청 오랜만에 왔더라고요. 근데 일행들이 재미가 없다고 나랑 같이 마셔도 되냐길래 괜찮다고 앉으라고 해서 셋이서 부어라 마셔라 하다 보니까 2차까지 가게 되고 공수처랑 그 공조본부가
관저 앞에 도착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잠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봤는데, 나는 이제 일어나서도 대치 중에 뭐 어쩌나 했는데, 10시 33분에 이제 공식적으로 체포가 됐다고 발표를 했고요. 잡혀서 나오는 장면은 찍히진 않았어요. 지금 사진이 찍힌 건 그 차를 타고 이동하는 사진 하나 찍혔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거 찍혔고. 아마 그게 이제 밖에서 찍힌 마지막 모습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48시간이니까 내일 아침 10시 33분 전까지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거고, 이제 구속수사를 받겠죠. 바람직합니다. 여튼, 이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밤에 주무시겠지만 아마 푹 주무셨을 것 같아요. 이 내란성 불면증, 유시민 작가님이 유행시킨 말, 이 내란성 불면증에서 벗어나셔서 꿀잠을 주무셨길 바랍니다. 저도 자다가 얼핏 깨면 다시 잘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뭡니까 이게 전 국민이.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거기 몰려간 국회의원들 몸으로라도 막겠다고 갔으면서 몸으로 막은 사람 아무도 없고요. 들어오는 성족이든 노인네들은 경찰이 춥다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냥 일어났고요. 경호실 거의 안내를 해줬고요. 맡기는커녕. 그래서 어제 이제 체포가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나가기 전에 토리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 하고 본인의 반려견하고 시간을 가지다가 나왔다고 하죠. 김건희 목격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걸 보니 거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건 나는 가짜 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젯밤에 이제 어떤 게 이제 트위터, 이제 X라 그러죠. X에 돌아다니냐면, 그거, 오늘 벌써 시간이 지났죠. 새벽 1시 몇 분에 애틀란타로 가는 비행기에 김명신이라는 이름으로 예약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여권에 개명 전 이름을 쓰기도 하는지는 일단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 국제선은 탑승 전에 선글라스 쓰고 못 들어가잖아요. 얼굴 확인을 하잖아요. 뭐 조금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쉽나 싶기도 하고 해서 저는 그냥 뭐 가짜 뉴스겠지 해요. 근데 저 사람들은 에이 가짜 뉴스겠지 하는 게 진짜로 드러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일단 김건희도 빨리 출국 금지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특검 시작하기 전에 지금 법무부 차관이 이제 가끔 청문회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원칙주의자더라고요. 그래서 법무부 차관이 나서서 그거 빨리 뭐 출국 금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지금 그 김건희를 내란 교사를 했다고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 뭐 전 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 포고령의 워딩이라든지 아니면 그 멧돼지가 중간중간 나와서 담화문 발표한 걸 들어보면 저거는 대통령실 연설비서관의 워딩도 아니고요. 윤석열의 평소 워딩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 무식해요. 무식한 냄새가 막 나잖아요. 그래서 뭐 내란 교사 또는 내란 공동정범 정도는 뭐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오늘 뭐 전달해 드릴 뉴스도 별로 없으니까 이자들이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MBC였나? 이거 그 AI로 계엄령이 만약에 유지가 됐으면 무슨 일이 났을지를 만들었던데, 일단 한동훈은 북한의 소행으로 위장해서 죽이려고 했고요. 그 이성윤 의원을 포함한 정치인을 배에 태워서 연평도로 이동시키다가 북한군의 북한군의 소행으로 위장해서 그 배를 폭파시키려고 했고요.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도 아마 죽임을 당했지 싶어요. 김어준도 죽이려고 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이게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살려줬고 계엄령 한 번 더 선포되는 거를 막는 거란 확신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도 고문 또는 살해의 대상이었어요. 아예 계엄 그 기간에 임시 입법 기구를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국회 300명 싹 다 치우고, 그리고 그 300명은 전부 다 비원 벙커에 끌려가서 고문받거나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국방부 장관은 추미애 싸대기 날릴 생각으로 들떠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선관위 직원 30명 정도가 고문을 당했을 겁니다. 선관위원장 노태학 대법관은 이름 까먹었다. 버거보살이 직접 손볼 거라고 자기 방에 야구방망이에 갖다 놓으라 그랬고요. 또 준비했던 게 종이 자르는 작두, 니퍼, 송곳 이런 걸 준비했어요. 손가락 자르고 손톱 뽑고 뭐. 어우, 끔찍해. 그리고 이제 2차, 3차 체포 명단은 차례로 다 이제 있었다 그러고요. 축차적으로 다 잡아 드릴 거다라고 했죠. 그리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목을 잘라서 죽이려고 했고요. 이 내용을 국민의힘 의원들도 알고 민주당 의원들도 알아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인의 정치 생명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그걸 실드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제 일상생활을 하다가 문득문득, 그러니까 가게에서도 일하다가 문득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웃고 떠들면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을 보면, 야, 이 일상이 사라질 수도 있었는데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김어준은 7명의 경호인원을 고용해서 상시 경호를 받는다고 하는데, 내 생각엔 지금 윤석열이 체포됐다고 해서 그걸 풀진 않을 것 같아요. 아마 김건희가 구속될 때까지는 경호를 유지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어준을 죽이려는 주체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라고 이제 생각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겁나서 살겠습니까? 방송에서 노골적으로 한번 이야기도 했었어요.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안다. 들어와라. 우린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더라고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외신은 윤석열이 체포되는 거를 보도를 했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관심 있게 외국 외신들이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도가 굉장히 크게 나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일하는 가게 베트남에서 유학 온 직원들도 자기 나라 포털 사이트에 자기 나라 뉴스를 보면서 나한테 이제 물어보고 하니까요. 이게 굉장히 크게 다뤄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처참한 수준과 무속, 그리고 정치적 상황이 안 좋은 거, 그래서 그거 돌파하려고 계엄령 선포한 거 외신이 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에 가까운 응원봉 집회, 그리고 성결제, 그리고 그들이 떠난 자리가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평화적인 시위인지도 모든 외신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물론 성조기 노인들 집회의 처참한 수준도 같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폭력성, 그리고 성결제로 배부르고 따뜻하게 먹는 응원봉 집회와 비교되게 종이컵에 물에 밥 말아가지고 주는 거, 그리고 그들이 떠난 자리가 얼마나 쓰레기장인지까지도 다 보도가 외신에서는 되고 있습니다. 노인네들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도대체 성조기 이스라엘기는 왜 들고 있는지 궁금해하기도 해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건. 한국 사람이 나도 궁금한데 외신 기자들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저께 이제 쉬는 날 들은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저도 문제점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었던 문제이긴 한데, 계엄령 전에는 말이죠. 계엄령 전에는 서면에 집회를 나가면 이제 이것도 제가 예전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행진을 하잖아요. 행진을 하는데 저도 이제 항상 선두에 있는 차를 보면서 집회를 이어나갔었어요. 근데 한번 집회를 하다가 비가 오길래 우산이고 뭐고 아무것도 준비를 못해서 잠깐 길가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는 비를 피하고 있는데 행진 행렬을 계속 갔어요. 근데 첫 번째 차가 있고 차가 세 대가 있었는데 두 번째 차가 지나가고 세 번째 차가 지나가는데, 거기 이제 차에 올라가서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의 구호는 다 똑같았어요. 워딩도 똑같았어요.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집회를 기획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내가 어떤 문제점을 느꼈냐면, 두 번째 차를 보고 첫 번째 차가 PD 계열이구나를 알게 된 게, 두 번째 차의 행렬이 NL들 행렬이었어요. 아니, 윤석열 퇴진하라는 집회에 현수막을 한 20개를 들고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한 개, 두 개 빼고 전부 다 미군 철수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야 이게? 하고 보고 있는데 세 번째 차가 지나가더라고요. 민노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PD 계열, NL 계열, 민노총 이 세 집단이 모여가지고 그 집회를 기획을 한 거예요. 세 번째 차 지나가는데 전부 조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문제 생길 수도 있겠다. 이 셋이 모이면 싸움 안 나기도 쉽지가 않고 이거 색깔론에 빠지기도 쉬울 건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12월 3일 이후로는 그런 워딩이 싹 사라졌어요. 이제 10대, 20대, 30대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면서 NL의 발언도 민노총의 발언도 사라졌는데, 요즘 그게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친한 동생이 이제는 광장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더라고요. 왜? NL들을 보기 싫어서. 그래서 이거는 문제점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86세대 분들이 위기 때마다 이제 이런 걸 주도해서 이 나라를 이끌었던 건 제가 충분히 아는 바이지만 이 집회를 지금 거의 주도하고 있는 나이 어린 사람들 중에서는 NL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NL이 뭔지 알고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민노총 분들은 조끼를 좀 벗으시고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아예 민노총 집회를 따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NL 분들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미군 물러가라는 구호를 아직도 외치고 있습니까? 아, 그것도 딴 데도 아니고 내란 우두머리를 체포하고 구속하고 수사하라는 집회에서 미군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면 어떡합니까? 이 부분은 저는 훨씬 이전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그분들이 감사하죠. 감사하죠. 장을 그 사람들이 열고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이제 갑자기 시민들이 쏟아져 나온 거니까 이미 이제 그 광장을 열었던 그분들한테는 감사한데 이젠 좀 본인들 색깔에서 좀 벗어나시라. 이제 벗어나는 건 무리가 있을지 몰라도 그 구호는 좀 이제 외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내란 우두머리를 처벌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고 색깔론으로 이게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조기 노인들 쪽에 젊은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고 저 봐라 역시 저 사람들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노총도 NL도 대중의 한 사람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이제 머릿수를 하나 보태고 집회를 유지하는데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광장의 시간은 아마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은데 2월 어떤 분은 아예 2월 초 중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무리 길게 보는 분들도 이제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는데 2월 말이면 끝이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4월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4월 대선을 예측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벌써 1월 중순이니까 길어야 한 달 보름도 안 남았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광장을 지키고요. 김건희 수사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가 더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고요. 국민의힘 해체하라는 집회 시위도 계속 이어질지 윤석열의 탄핵과 함께 끝이 날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집회가 이어진다면 저는 그 자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이 말도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 저는 집회에서 내가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그리 거창한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도덕책에 나오는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하지 말고 나 하나라도라고 생각하라는 그런 이유도 아니고요. 뭐 내가 저 자리에 나가서 세상을 바꾼다라는 그런 거창한 이유도 없어요. 제가 박근혜 때도 2016년, 2017년 그때도 추웠는데, 특히나 그때는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은 시간을 내기가 엄청 힘들었는데도 수업을 조정해서라도 무리해서 시간을 내가지고 서면 집회 현장에 나갔었어요. 그때 나갔던 이유도 지금 나가는 이유도 저는 똑같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후대에 지금의 순간을 분명히 역사책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후대가 역사책에서 지금의 순간을 배우고 난 다음에 나한테 그때 이런 일이 있었냐, 그때 나한테 어디에 있었냐, 뭐 하고 있었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거든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이 대답을 하고 싶어요. 이런 이기적인 이유로 저는 자리를 지킵니다. 내가 떳떳하고 싶어서. 똑같잖아요. 우리 왜 2002년 월드컵 나이 많으신 분들 한 40대 정도까지는 그때 얼마나 굉장했습니까? 그러면 한 번씩 2002년 월드컵 때 어땠냐라고 물어보면 엄청 신나서 이야기 하잖아요. 그때 진짜 대단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길거리에 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 막 신나서 하잖아요. 똑같아요. 박근혜 때 촛불 집회가 그렇게 대단했냐라고 물어보면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 정말 대단했어. 라고 저는 대답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는 촛불 집회 현장을 지켰었고요. 지금도 누군가가 먼 훗날에 윤석열 그 빛의 혁명 그때 어땠냐라고 그러면 나도 롯데자이언츠 응원봉 들고 나가서 그 자리를 지켰어. 정말 대단했어. 라는 대답을 하고 싶은 이 단 한 가지 이유로 저는 자리를 지킵니다. 나간 김에 내 머릿수 하나가 추가가 돼가지고요. 힘이 되는 거는 그 부수적인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후대에게 떳떳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광장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되게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길어져 버렸네요. 여튼 기분 좋은 날입니다. 내란 수개가 아니고 내란 우두머리가 정확한 영장에 적혀 있는 용어더라고요. 내란 우두머리 멧돼지 포획 작전이 성공해서 멧돼지가 포획됐습니다. 기쁜 날입니다. 어제는 제가 결방을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말씀드렸지만 어제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죄송합니다. 술 좀 줄여야 되는데 큰일 났네. 여튼 이제 일상이 다들 조금씩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거 체포 축하주 마시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서 술집들 어제 하루 장사가 잘 됐다는데 우리 가게는 왜 그저 그랬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 동네가 요즘 좀 조용해요. 오랜만에 홍보해야지. 여기는 부산 수영에 있는 수영 을지로 골뱅이 앤 치킨입니다. 수영 을지로 골뱅이 앤 치킨에 오시면 친절한 미니 이모가 이제 서빙을 해드리고요. 아직까지는 한 분도 없었는데 혹시라도 미니 이모 TV 봤어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서비스 드릴게요. 진짜 근데 어떻게
미니모 TV 보고 더 시시 왔다는 사람은 있었는데 우리 가게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우리 가게 장사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우리 가게 맛있어요. 진짜 다 맛있어요. 그리고 영업시간은 저녁 6시부터 아침 7시까지인데 저는 저녁 9시에 출근해서 7시까지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오시면 미니모랑 가볍게 소주도 몇 잔 마실 수 있고요. 좋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여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뉴스 공장할 시간 다 돼가네요.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